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47분. 무슨 시간인 줄 아시겠습니까? 47분.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해경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고 47분 뒤까지 승객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경의 구조에 문제가 없었는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다시 돌이키고 싶은 47분입니다. 해경의 초기 대응과 구조 과정의 부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해경 무엇부터 뜯어 고쳐야 할까요? 뉴스 정면 승부. 오늘 1부와 2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6.4 지방선거의 새누리당 충남도지사 후보죠. 정진석 후보 만나보고요. 합참 설계도 외부 유출 사건과 무인기에 대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세월호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 어민들의 상황과 이에 대한 대책 짚어보고요. 4부에서는 시민단체 사교육 격정 없는 세상과 함께 사교육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경의 늦은 구조에 대해서도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 해경 무엇부터 뜯어 고쳐야 할까요? 우리 해경 무엇부터 뜯어 고쳐야 할까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글 남기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홍대 치코사라에서 제공하는 외식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진실을 맛보리 맥콜.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세월호 참사 관련 소식부터 전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 수색 상황이 어떻고요? 그런데 이제 수색 작업을 지원하거든 언딘층의 바지선이죠. 네네. 리베로호의 고정줄이 끊어져서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와 있네요. 네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요. 오늘 오전 9시 반경에 이 파도에 흔들린 바지선을 점검하던 중에 이 닷줄을 지탱해주는 일명 앵커줄이 끊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조금 전 이 보수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난 10일이었죠. 풍랑 예비특보에 이어서 어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사실 그 사흘 연속 중단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수색조는 앞으로 그 7시를 전후해서 그 수색을 재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편 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침몰한 그 세월호 내에서 붕괴 위험이 있는 4, 5층 일부 장소에 대해서 이 다른 진입로를 이용해 벽을 뚫고 진입을 시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네요. 네. 자, 그런데 초기 대응에 실패해서 이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해경. 네네. 그러니까 이 해경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반복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답답합니다. 네. 이 초기 대응만 잘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정말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해경은 민간인이 당시 학생들을 구조 중인 것을 그냥 멀뚱히 구경만 하고 있었고 또 목포 해경 서장은 당시에 멀리서 그 퇴선 명령을 내렸지만 현장에서 무시당했다. 이런 보도들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본부는 사고 발생 12일 만인 지난달 28일 목포 해경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끝으로 이후에 해경 관계자에 대한 소환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해경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반드시 규명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은 관련해서 이미 공개된 영상 그리고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해서요. 당시 상황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때문에 조만간 해경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해경에 대해서 수사해야 되겠죠? 당연히 네. 해야 되겠죠. 서울호의 실소유주 알려진 유병언 씨. 네. 유병언 회장의 장남이 유대균 씨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검찰에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출석하지 않았네요. 예, 이게 유대균 씨가 모습을 드러낼까 말까 참 검찰도 초조했을 겁니다. 이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과 배임, 조세 포탈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남 유대균 씨가요. 오늘 오전 10시에 검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가 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서 한마디로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 측은 지금 체포영장 등 그 강제 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편 앞서서 그 해외 체류 중인 차남과 장녀도 소환을 했는데 여기에 불응한 바가 있죠. 현재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은 이미 발부된 상태입니다. 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빨리빨리 나타나서 좀 잘못됐다 하는 걸 고백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론상으로는 네. 그렇죠. 기도해요.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네. 자, 세월호 관련해서는 이제 지난 주말에도 전국적으로 추모 집회가 광범위하게 열렸죠.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합동 분향소가 있는 안산문화광장에서는요.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 그리고 경찰 추산 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또 정부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이 현장에는 사고 그 희생자 가족과 생존자 가족들은 물론이고요.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유가족들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또 서울 청계광장에서도요. 지난 주말 시민단체와 종교인, 일반인 등 1000여 명이 참석을 하는 등 이 전국 곳곳에서 추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해외에서도요.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추모제가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해외 동포들이 이제 광고를 실는 예가 있나 본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대표죠. 이완구 대표가 뭐라고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일부 교민들이요.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광고를 뉴욕타임즈에 실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의 성토가 이어진 건데요. 이완구 신임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해외 교포들이 비극적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광고 게재에 들어갈 돈이 있으면 국내에서 힘들어하는 유가족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황우여 대표 등은 그의 선동이라는 표현을 또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에 한마디로 재갈을 다시 한번 물리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그 여당의 지도부들이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다른 소식인데요. 전국 언론노동조합 과 같은 언론 인권 교사 단체들이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얼마 전에 KBS 일부 젊은 기자들이 반성문을 쓰는가 하면 오늘은 MBC 기자들 120여 명이 자사 일부 보도 내용을 반성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전국 언론노조 그리고 전교조 등 인권 언론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정부는 진도 체육관과 팽목항 등에 사복경찰을 배치해서 유족과 시민들을 감시하고 또 추모 집회의 주최자를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방통위가 보도통제 지침을 마련하는가 하면 교육부 등 부처들이 SNS에서 시민 목소리를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보도통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 소식입니다. 여야가 오늘 5월 국회를 위한 구체안에 대해서 협상에 들어갔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의견의 합의로 보고 있습니까? 네, 지금 조율 중인데요.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어제요. 이 새누리당 이완구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신입 원내대표가 처음 만났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5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관련 상임위도 일부 가동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그 후속 조치가 이뤄진 건데요. 원내 협상 창구죠. 새누리당 김재원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김영록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만나서 지금 세부 일정을 오전부터 논의를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앞서서 여당은 선별적 수용 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요. 어떤 결론이 날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다른 날보다는 이동량 많지 않은 편인데요. 동부간선도로 사고 구간이 있습니다. 도심 쪽으로 녹천교 부근에 추돌 사고가 났는데 때문에 노원교부터 정체되고 있고요. 그 밖에 이태원로가 삼각지역에서 이태원역까지 쭉 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이태원 호텔에서 이태원역까지 짧은 구간 시속 20km 미만으로 지나고 있고요. 한강대로가 삼각지역에서 용산역까지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종로는 외곽 방면으로 종로 5가에서 용두동 사거리까지 시속 20-30km 정도고요. 반대쪽 용두동 사거리에서 동묘암역 구간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신촌로가 이대역에서 신촌교차로 구간 더디게 진행하고 있고 반대쪽 웨딩타운에서 아현교차로까지 짧은 구간 정체입니다. 양화로 동교동 3거리에서 합정역 구간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고요. 여의도를 들고 나는 경인로가 영등포 로터리 고가 입구에서 물레동 사거리까지 밀리고 이후로도 신도림 디큐브시티에서 구로 성심병원까지는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이번 주부터는 6.4 지방선거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듯한데요.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 경선이 거의 마무리됐죠. 15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되면 여야도 각각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스피커나 요란한 로고성이 살아있는 조용한 선거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다니는 후보들의 발걸음도 더욱 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6.4 지방선거의 중요 승부처 중에 한 곳이죠. 충청남도 지역의 후보를 만나봅니다. 새누리당의 충청남도 지사 후보인 정진석 후보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 변호사님. 네, 잘 돼갑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 선거에서는 이 스피커라든가 말이죠. 요란한 로고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조용한 선거가 될 것 같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 후보님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네,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네. 유권자들,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네. 일선에서는 사실 명함 한 장 돌리기도 매우 송구스럽고. 예. 부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와 같은 그런 요란한 방식의 선거 캠페인은 아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심스럽게 겸허하게 그렇게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세월호 사고라고 하는 국가적인 참사가 발생을 해서 이번 선거에도 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시면 어떻습니까? 이 선거에 많은 영향이 올 것 같습니까? 일단 정치권을 향한 네. 유권자들의 어떤 시선이랄까 국민들의 시선이 매우 냉담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예. 아마도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투표율까지 네. 과거와 비해서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예. 저희들 공직에 있는 사람 모두가 죄인된 심정으로 지금 선거 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우울한 대한민국의 자화상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억울하게 희생된 어린 생명들, 희생자들에게 속죄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잡고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추구남을 만드는데 진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속죄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펼쳐나가야 될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히 이거 안전 대책에 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충청남도에는 뭐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또 해병대 캠프 사건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안전사고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충남이 특히 그 종합행정평가에서 안전관리 항목에서 전국 최하위를 지금 기록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양사고의 위험에 좀 노출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철저한 재점검과 또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되는데, 재난 현장은 지방입니다, 지방. 네. 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는 없고요. 사고 현장일 수밖에 없는 지역 사회에서 이 재난 대응의 지역 자원을 총체적으로 집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이 재난 대응의 주요 주체로 지방이 편입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9.11 테러 사건 때 네. 그야말로 사고 수습을 총지휘한 사람은 뉴욕의 소방관이었다고 합니다. 네. 소방본부장이 총지휘를 했고 줄리아니 시장은 그야말로 지원하는 데 그쳤거든요. 예. 그래서 사고 수습도 결국은 이제 전문가들이 제일 앞장서서 네. 대응을 하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것을 관에서 모두 주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과 민간이 협력 구조 체제를 갖추어서 이른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지사가 민간과 함께 네. 재난안전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매월 이 재난총괄조정회의를 개최해서 정례화해서 이런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좀 갖춰나가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지금 언론에서 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좀 지적을 하면 제가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인명을 구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신분 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예를 들어서 그 세월호 사고 당시에 갑판 기관부 직원 이런 사람들 대다수가 비정규 지역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이런 어떤 신분 불안을 가지고서는 위급 상황에 대응하는 데 아무래도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또 소방관들의 평균 수명이 58세라는 언론 보도도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안전사고, 재난사고에 대응하는 이런 그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근로자들의 권익부터 네.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내용들을 공약으로 발표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점검해서 지금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앞에 좋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네. 중앙정부가 뭐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제 중앙정부가 총체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그야말로 국가 개조 차원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이번 주 중에 예. 전체적인 밑그림이 이제 순차적으로 발표가 될 텐데요. 네. 이걸 아무튼 지켜보고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매뉴얼과 예. 또 지방정부 차원의 매뉴얼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 네. 제가 거듭 강조드리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네. 지방이 재난사고의 현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방에서의 어떤 매뉴얼 수시로 재난의 현장, 사고의 현장에서 즉각 그 상황을 취득해가지고 즉각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는 현장감 있는 대응 체계를 좀 갖추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지방의 현장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요, 이제 새누리당의 당내 경선은 통과를 하셨고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희정 현 지사하고 이제 경쟁하시게 될 텐데요. 내가 이 충청남도 도지사를 꼭 해야 된다. 내가 제일 적임자다. 라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강점, 자신만의 경쟁력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안희정 지사도 잘한 일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15년 동안 정치 활동을 해오면서 네. 삼선 국회의원과 국회 정보위원장,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 정무수석으로서 나름대로 국정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그야말로 충남 발전을 위해서 쏟아붓고 있는
심정이고요. 지금 충청남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디스플레이 메가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거, 그리고 과학 비즈니스벨트 사업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내기 위한 그랜드 디자인이거든요. 네. 이것의 입지가 지금 충청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인구 도파남권을 능가하고 있고, 모든 정부 청사가 지금 세종시로 지금 이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충청남도가 그야말로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한 충청도 출신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이완구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가 되고, 또 서청원 의원이 당대표 도전하고 있고, 심대평 전 지사가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러한 계제에 주요한 충청도 지도자들과 힘을 합해서 충남의 발전을 그야말로 재도약을 이끌 수 있는 전후의 기회다. 이럴 때 새로운 리더십, 적합한 지도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지도 잘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인지도에서 좀 제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지고 계세요? 그 안희정 전 그 충남도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안희정 전 지사보다 더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글쎄요, 이제 그 안희정 지사와 저는 조금 정책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좀 인식의 차이, 접근 방식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실사구시적인 어떤 접근을 시도한다면은 안희정 지사는 다분히 좀 관념적인 측면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역대 심대평 지사와 이완구 지사가 1등 충남을 기록했습니다. 각종 기표에서 재정적인 측면, 안전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남이 1등을 기록했는데 지금 도정 4년의 결과는 매우 미흡합니다. 청렴도에서 지금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고. 청렴도요?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결과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지금 17대 시도에서 17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종합행정평가에서도 지금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노인 자살률이 지금 전국에서 1등입니다. 이거 정말 창피한 일인데요. 이런 초라한 성적표를 놓고 많은 도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고, 다시 일중 충남을 향해서 가야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대표적인 공약들도 이제 그동안 내놓으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내놓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면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죠.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경제를 어쨌든 돌려야 되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현대삼성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북서부 지역은 상당히 그 충남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남쪽 지역이 문제입니다. 국도 36도 6호 도로를 경계로 해서 남북 간의 극심한 지역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남 내 지역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하고 극복하느냐의 문제도 매우 중요한 지금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SOC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4년 동안에 굉장히 소홀히 지금 대응을 해왔습니다. 지금 신규 SOC 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인체 혈맥이 돌아가 건강하듯이 길이 뚫리고 어쨌든 철로가 뚫리고 해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생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지난 4년보다는 좀 더 좀 강화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할 그런 대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는 왜 이렇게 SOC 사업을 좀 적게 했답니까? 무슨 토건 사업 이런 거 안 하겠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그런 인식은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 개발지상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입장을 좀 달리하는 그런 입장이었을 테니까요. 저하고는 좀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까지. 앞으로의 남은 선거 전략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글쎄요, 선거라는 게 민심을 얻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민심이 천심이라는데 천심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왕도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 분 한 분의 유권자들을 만나서
그야말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충청 중심 시대라는 제 슬로건, 네. 제가 던진 화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네. 아무튼 소통을 하고, 소통을 넘어서 공감을 얻어내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야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충남도지사 후보죠. 정진석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에코로바의 산을 즐기는 새로운 생각. 따스한 햇살 속으로 배낭 하나 메고 미니멀 캠핑을 떠나보세요. 장비는 줄이고 자연을 배려하는 에코로바 미니멀 캠핑으로 당신의 산이 더 즐거워집니다. 에코로바와 함께 당신만의 산을 즐기세요. Keep your way, 에코로바.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SK텔레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이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해경, 무엇부터 뜯어 고쳐야 될까요? 4749님께서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만 구조했다는 게 어처구니 없습니다. 배나 가라앉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책임감 결여인지 무능인지 모르겠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7116님께서는요. 정말이지 답답하고 화납니다. 1분 1초가 급했던 상황에서 해경들은 똑바로 된 구조 작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화들이 아주 단단히 나신 것 같습니다. 아직 의견 보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네, 94.5 YTN 뉴스 FM 강정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우리의 해경 무엇부터 뜯어 고쳐야 될까요? 6829님께서는 구조업체인 언딘과 해경의 유착관계를 제대로 수사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2990님께서는요. 지금 문제가 어디 해경뿐이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온갖 비리들이 근절돼야 우리나라가 똑바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이번 6.4 선거로 정계에 나가시는 분들 정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의견 보내주실 분들께서는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조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로이얼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이 카드는 놀랍게도 포인트가 CMA에 모여 자산을 만든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블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우리 군의 최고 지휘부인 합참. 이 합참의 신청사 설계도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합니다. 합동참모본부에는 한반도의 모든 군사정보가 모여 있어서 반드시 극도의 보완이 필요한 곳일 텐데요. 어쩐지 국방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와 무인 항공기 침투까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 이 얘기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군의 최고 지휘부 합참 아닙니까? 네. 합참의 신청사 설계되고 외부로 유출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오늘 모 매체에서 네. EMP 방어 도면이 포함된 합참 설계도가 유출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사실 이 내용은 지난 2012년 설계를 맡았던 업체로부터 일단 당시 보안 규정에 따라서 그 업체로부터는 자료를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다만 당시 설계를 맡았던 업체와 함께 EMP 방어 설계에 참가한 자문한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회사가 이 관련 설계도를 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네. 족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 네. 이거 지금 조사해봐야 아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방금 말씀하신 업체, 예. 그 업체는 설계도를 작성하는 업체고, 예. 근데 그 업체가 시공업자를 선발하는 데는 탈락이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아니요, 그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다릅니까? 네, 그 EMP라는 게 이제 그 전자기파지 않습니까? 네. 그 핵무에 터지거나 전자기파탄을 쏘면은 발사를 하면은 컴퓨터의 그 칩 같은 게 다 파괴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일부 그 방카에만 그 방호 시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전자기파가 못 들어오게. 예. 그런데 이제 그 수주받은 회사가 있고, 예. 그 회사를 기술 자문한 업체가 있습니다. 예. 그 업체가 이제 아마도 기술을 자문해 줬는데, 예.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해서 이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현재 이 기술 자문한 업체가 설계도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이 설계도 가지고 있다 하는 자문회사는 사실 보안 그 측정도 되지 않고 네. 허가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그 합참 신청사 설계도와 같은 걸 갖고 있는지, 예. 또 그 설계도가 그렇다면 비밀이 맞는지 네. 그런 확인 과정이 현재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 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설계도를 작성하는 업체가 하나 있다. 예. 근데 거기에 기술 자문을 이 비인가 업체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이 비밀을 지켜야 할 업체들은 예. 인가도 없는 다른 사람들한테 사방에서 자문을 받으면서 국방 기밀이 다 빠져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이 해당 업체가 예. 그 자문했다고 하는 업체가 지난달 18일 날 예. 우리 국방부에다가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예. 그 이메일 내용에 설계 도면을 보유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필요한 그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공개하기 좀 그런데 예. 그런 요구 조건 뭐 납품하고 이런 것들 들어주면은 예. 설계 도면을 반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요청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도면 자체를 그 허가된 업체가 비인가 개인한테 줘서 자문을 받는 것 자체가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 혹시라도 어떤 과정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 설계도가 새 나갔다면은 네. 그 유출한 사람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갖고 있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가지고 있다면 환수를 해야 되고 네. 이런 그 지금 상황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유출이 되거나 하는 것은 기밀 유출로 처벌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예.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을 우리 국방부나 네. 또는 국군 기무사가 예. 직접적으로 바로 조사하는데 법적으로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네. 군은 아무래도 군 관련돼만 수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를 하도록 협조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 무슨 그 이메일을 국방부에 보내가지고 협상하자고 했다는 것 같이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뭐 돈을 요구하거나 무슨 수주를 요구하거나 뭐 그런 거. 예, 돈은 아니지만 일단 수주를 요구하는데요. 예. 그게 수주를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그건 어차피 모든 것은 그 경쟁 입찰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공정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고도의 그 군사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청사 설계도나 이거나 또는 그 관련 자료들이 밖에서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유출된 그 절차 그 과정이 또 사람이 확인이 되면은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 무인기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북한 쪽에서는 이거 뭐 자신들하고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네요. 네. 진짜 상관없습니까? 사실 이거 내용은 우리 과학적인 내용입니다. 예. 북한의 소행임을 명백하게 사실 밝혀냈습니다. 예. 무인기 속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를 다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데이터도 다 분석을 했습니다. 네. 다 추출했고요. 그런데 북한에서 뭐 발송이 됐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원점 좌표 출발하는데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 원래 출발한 곳으로 돌아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다 북한의 좌표로 돼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번 천안 피격 사건처럼 책임 회피하면서 상투적으로 변명을 일관하는 그 북측 태도는 정말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 과학적인 그 조사 결과를 한미가 같이 했습니다. 미측의 이 무인기 전문가들이 10명이나 왔어. 그런데 과학자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확인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게 과학자들 특성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 본질을 호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내부를 국론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 불순한 태도는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겠다. 어리석은 표현 아닌가 합니다. 또 국방이 검열단을 내세워서 우리 측에 공동조사하자. 이것은 범법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겠다는 정말로 적반하장격의 주장입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고요. 네. 그런데 혹시나 말이죠.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엉뚱한 택도 없는 소리를 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좋다. 그럼 공동조사 해보자. 해봐서 정말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걸 똑똑하게 당신들 두 눈으로 봐라. 뭐 그렇게 해보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죠. 봤는데 아니다 그렇게 하겠죠. 똑같이 보고서도 또 아니라고 또 오리발 내밀 거라고요. 북한이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만 해옵니다. 98년도에 그 광명성 1호라고 미사일 쏜 적이 있습니다. 로켓 쏘았는데 그게 그 궤도에 위성 궤도에 올라가지 못하고 바로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몇 달 동안 그 광명성 1호가 계속 돌면서 김일성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게 저희들이 한두 번 들었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정리 브리핑 하시면서 북한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발언하셨네. 예. 사실은 제가 북한에 워낙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이라 나라는 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자유가 있고 우리 국가가 국민을 보호를 하고 잘 살 수 있도록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의 기본 원리고 시족사회, 부족사회, 국가로 거치면서 다 그게 국가의 기본인데 북한은 인권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분 나쁘면은 사살하죠. 또 그 수용소에 보내가지고 강제 노역시키죠. 온갖 그 혹사 온갖 그
힘들게 하죠. 이런 나라이고 오로지 한 사람의 행복만 위해서 존재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21세기에 그런 나라 없습니다. 지구상에. 네. 그럼 주당하신 말씀으로 들리고요. 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 대북 경고를 네. 오늘 판문점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하시는데요.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대북 경고를 예. 북한 무인기에 대한 예. 5월 8일 날 우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1차 했습니다. 예. 했고 5월 11일에는 국방이 담화에 대해서 또 입장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경고했는데 현재 유엔사하고 북한 사이에는 예. 전화나 팩스가 단절돼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판문점에서 예. 확성기로 구두 경고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수단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확성기를 통해서라도 들어라 그렇게 하고 이제 전달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통상 한미 훈련할 때도 네. 확성기를 통해서 북한에 알려줍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지금 이제 현안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북한의 4차 핵실험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계속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예. 진짜로 할 것 같습니까? 우선 북한은 핵실험 준비는 완료한 것 같고요. 완료한 것 같다. 예,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북한의 전략적 이익이 어디가 최적인가, 네. 최대점인가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판단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지연할 수도 있고, 네. 또 기만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느 거든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북한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보 당국이. 네. 그리고 또 다른 도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군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 사람들이 계속 한번 써먹어 버리면 다음에 네. 쓸 또 카드도 또 마땅치 않으니까 예. 계속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니냐,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네. 짐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하면은 이제 상당히 핵무기 개발 기술이 상당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위협 수준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언제 할까? 정치적 또 기술적으로 둘 다 노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네. 우리 국제사회에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래서 북한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제사회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네. 군 차원에서 북한과 지금 직접 접촉을 해서 네. 자꾸 이렇게 압박을 또 좀 가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신데. 북한이 일단 접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쪽에서는 자꾸 만나자고 하시나요? 당장은 군보다는 예. 우리 정부 차원에서 했는데 예. 지금 북한이 이제 계속 핵실험하고 하니까 예. 계속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비난 수위라든지 예. 비난 횟수를 지금 몇 배를 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접촉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접촉이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근데 자꾸 이제 그 친구 그쪽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 예. 어떤 방법이 있는지 방법이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렇게 직접 만나서 압박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크게 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북한을 이제 정말 발전시키겠다. 네. 우리가 북한을 압박하지 않고 네. 북한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네. 그런 드레스덴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걸 진실로 신뢰 있게 믿어줘야 하는데 네. 북한은 생각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올해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김영숙님.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이름이지만 영숙님, 퇴원 잘하셨죠? 삼성화재에겐 소중한 고객님. 당신의 걱정이 무엇이든 삼성화재 RC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당신 가까이. 삼성화재.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두통 탈출! 펜잘 쇼! 요즘 애들 숙제 받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잘, 두통은 펜잘로 잘.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잘, 빠르게 잘. 펜잘기가 딱인 거죠. 쌍기통엔 펜잘 레이디. 네, 우리의 해경 무엇부터 뜯어 고쳐야 될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8456님께서는요. 해경분들께서 초기 대응만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더라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5447님께서는요. 뉴스를 보는데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구조제들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면 뭐 할까 싶지만 수사를 해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보내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 추첨해서 홍대 치코사라에서 제공하는 외식 상품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